네, 그러면 5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일단 메모리가 6개가 있습니다. 이건 어싱크 메모리예요. 이건 어싱크. 그러니까 메모리에 클락이 없어요. 네, 메모리에 클락이 없는 어싱크 메모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6개인데 6개 중에 2개만 이제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메모리는 그 컨트롤 할 때 CE, UB, LB 이렇게 되어 있고요. Write Enable, 그 다음에 Out Enable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바가 되어 있습니다. 바. 그래서 이 LB하고 UB는 뭐냐면 어퍼 비트의 약자, 로어 비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상위 8비트, 하위 오타가 있네요. 하위 8비트를 0이 됐을 때 이네이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그 16비트인데 8비트씩 이네이블, 디세이블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6개가 전체가 이 IO 데이터 라인하고 어드레스, IO는 다 개별적으로 FPGA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데 어드레스는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rite Enable과 Output Enable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쓸 때는 다 쓰고요. 읽을 때는 다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을 이제 C2로 그쵸? 각각을 C2로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버전 1.0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버전 1.0에서는 원래 208핀이니까 칩 소켓 하나당 한 변당 52개의 핀을 이제 갖고 있죠. 각각 갖고 있어서 한쪽 면만 봤을 때는 52개의 핀들을 쫙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들을 다 C하고 F가 보이시죠, 여기에? 칩에서 오는 거, FPGA에서 오는 거 이렇게 다 핀이 있어서 션트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버전 1.0 때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연속으로 이렇게 꽂아놓고서 빼려고 하니까 분리하려고 하면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션트의 모양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깍둑깍둑 했었어요. 모자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빼고 하기가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칼날로 막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롱로즈 같은 걸로 굉장히 좀 어렵게 했던 그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1.0 때도 똑같이 이렇게 볼테이지를 5가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녀석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V짜리 핀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으니까 전선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따서 지금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헤더 셋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핀 헤더 셋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위에를 다 납땜한 거 보이시죠? 쭈루루 다 납땜을 해서 여기가 다 3.3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핀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따는 거죠. 다 각각 연결을 해서. 근데 이제 3.3하고 1.8 그 다음에 그라운드 뭐 이렇게 보통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선뼈처럼 생긴 얘네들을 3개씩 뭐 이렇게 4개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지죠. 딱 봐도 어마어마하죠, 이거? 야, 이거 막상 해보면 미칩니다, 이거. 하나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싶어요. 그래서 그라운드끼리 이렇게 제 단면, 제가 납땜을 못해서 납땜 잘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갖고요. 이 가로로 지나가는 거는 전선만 딱 피복을 벗겨서, 그죠? 쏙 빼가지고 안에 있는 이 메탈 선만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갖고 납땜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덜렁덜렁 하는 거 보이시죠? 어렵죠? 되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버전 2.0에서는 션트의 모양도 좀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또 녀석이 또 있어서 그걸 채택을 했고요.
아까 그 되게 복잡하게 됐던 걔네들을 아예 박아버렸어요. 위에다. 한 줄로 쫙 해서.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죠? 매우 깔끔한 모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G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칩 기준으로 FPGA랑 연결을 하든지 그라운드랑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따서 파워 쪽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 보드를 놓고 보면 아랫변이 1번부터 52번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이 53에서 104까지 이렇게 52개씩 되어 있는데요. 가로로 쭉 이렇게 쭉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칩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오른쪽 53번부터 104번까지 가는 그 형태고요. 지금 현재 요 오른쪽의 그림은 1번부터 52번까지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가 칩에서 나온 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하실 때 그 소켓을 결합할 때요. 이게 좀 빡빡하게 들어가요. 원래 좀 빡빡하게 들어가서 끝까지 다 힘줘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설사 이걸 부셔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눌러줘야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뜬 모양 없이 그래서 이렇게 꽉 결합이 된 모습으로 결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꽉 꼈으니까 뺄 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렛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해서 내귀퉁 위에서 조금씩 지렛대 원리를 조금씩 들어 올리면 몇 번 하면 잘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보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RS232를 다른 걸로 교체하면서 PC에 블루 스크린이 떴대요. 원래 보드에서 물리적인 상황에서 전원을 오프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보드가 고장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떠세요? 이런 거를 질문합니다. 당연히 파워 끄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요즘 그 핸드폰 같은 걸로 생각하나 봐요. 핸드폰은 그냥 막 연결하잖아요, 케이블. 그죠?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보드는 황당했는 모양입니다. 학생이 블루 스크린에 떴대요. 그래서 또 블루 스크린을 또 캡처해가지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는데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파워를 끄고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전자공학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파워를 좀 조심해 주시고 해주시고요. 우리 그 보드를 똑바로 놨을 때 좌측 하단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켓이. 걔가 이 뚜껑을 딱 열면 칩을 꽂아야 되는데 칩을 봤을 때 내귀퉁에 점이 다 있어요. 근데 깊게 파인 녀석이 하나 더 있어요. 걔가 1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죠? 요 칩이 그대로 실장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1번에 맞게 이렇게 꽂고 장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칩을 가지고 계속 진행했었어요. 그죠? 요 칩을 갖고 레이아웃도 어제 보셨죠? 이렇게 그 녀석이 이제 칩으로 나왔다. 걔를 소켓에 그리고 보드에 연결을 해놓고 우리 FPGA 모듈을 담당하는 이제 동작 원리를 아까 봤죠. 이 소스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고려할 부분이 어디냐,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UART, 그다음에 P4, 컨트롤러 등등 있죠. FPGA 안에. 이건 안 건드려도 돼요. 안 건드려도 되고요. 따로 제가 이제 파라미터를 표시를 해두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파라미터.v가 있어요. 파라미터만 얘네들이 다 인클루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파라미터가 담기는 define.v만 변수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설정하셔서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캔셀을 이 칩마다 다 다르니까 이 스캔셀의 구성은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되고 이게 그대로 또
FPGA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FPGA 입장에서 인풋 아웃풋도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PC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테스트 벡터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리눅스 쪽에서 모델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 패턴에 클락하고 리셋을 포함할지 말지 그거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까 우리 우리 시뮬레이션 모델심에서 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지금 요렇게 모델심에서 우클릭을 해서 애드에서 이렇게 넣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밑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테스트용 클락하고 리셋을 포함을 했어요. 우리는. 그죠? 포함을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클락 값이 1이냐 0이냐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패턴에 클락을 포함한다. 그러면 1하고 0, 1하고 0 그거에 따라 우리가 또 아까 추가적으로 또 쉘 스크립트 하나 돌려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예제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테스트 파일 안에 클락하고 리셋 값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유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클락 1만 있으면 돼. 클락 1일 때만 뽑으면 돼. 0일 때 필요 없고 0은 내가 따로 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클락 1로만 줘야지. 그러면 클락 비트도 아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저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소스는 지금 패턴 안에 클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이 컨셉대로 패턴 안에 클락을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define.v를 보겠습니다. define.v의 모양이 이게 다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꺼번에 캡처한 건데 데이터 위스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모델심을 통해서 뽑아낸 게 15예요. 비트가 가로 비트가 15고요. depth는 4625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 define에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LED 비트는 몇 개로 할 것이냐. 우리가 데이터 위스가 15니까 데이터 비트도 15로 할 수가 있고요. 이 LED 비트는 뭐냐면 중간에 디버그 모드가 있어요. 디버그 모드가 있어서 현재 메모리에 뭐 예를 들어 00번지, 01번지, 10, 11번지 이렇게 4개를 값을 미리 뽑아보고 싶다 할 때 LED로 값을 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에 디버그 모드 때 LED를 통해서 값을 볼 수가 있고요. 미리.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패턴 헤즈 클락이라고 하는 디파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test.txt 안에 클락을 넣었다라고 우리는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밑에 ifdef를 통해서 만약에 넣었다면 클락이 몇 번째 비트에 있느냐. 14번째. 맨 왼쪽 최상위에 있다. 전체가 15니까 14땡땡0이잖아요. 거기에 최상위 비트 14번째에 들어가 있다. 클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총 6개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 데이터를 위스가 15밖에 안 되니까 메모리 하나만 쓰면 되죠. M0만 디파인을 해놨고요. 만약에 더 나간다. 그럴 때는 다 켜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양방향 IO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그 use WE 요거를 키고 WE가 그러면 데이터에 몇 번 어디에 있니 뭐 요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제는 지금 양방향은 없어서 그거를 지금 다 막아놨죠. 그래서 요렇게만 해놓고 그냥 합성하면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이슈는 뭐냐면 메모리가 원래 그냥 물리적으로 데이터 위스가 16이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 데이터가 15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테스트 패턴의 데이터 위스가 16이 아닐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이 FPGA 안에 P4하고 스캔 체인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일단 PC에서
예를 들어서 12비트가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제는 15인데 이 그림에는 12로 지금 일단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 12비트짜리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4가 알아서 4비트를 더해줍니다. P4가 알아서 16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무조건 통신을 16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아까 우리 디파인에 데이터 위스가 몇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16에서 그걸 뺀 값으로 0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4비트를 자동으로 더해줘요. 그래서 메모리에 들어가죠. 근데 컨트롤러가 갖고 왔을 때는 앞선 4비트를 빼고 12비트를 쭉 시프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가 12비트였다면 스캔셀이 12개가 있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앞에 4개를 빼고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받아오면 12비트짜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 4비트를 또 더해서 다시 메모리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반대로 메모리에서 PC 쪽으로 나갈 때도 일단 16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4비트 빼고 12비트만 보내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요거는 유저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유저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런 비슷한 그림에서는 여기 밑에 부분에 클락에 대한 뭐 게이팅이나 리셋에 대한 오어링이나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제는 왜 없냐면 테스트 벡터에 이미 클락하고 리셋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활용만 하면 되니까 내부 로직이 깔끔해지는 상황으로 여기가 이 밑부분이 깔끔해진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이 클락도 사실은 왼쪽처럼 스캔셀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어찌 보면 리셋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그냥 특별한 케이스로 이거는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그 비트 값만 보고 그거를 그대로 여기 할당할 수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이제 유저가 스캔셀에 대한 물리적인 배열은 유저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파일 이름은 scuser2.v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핸드코딩을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핸드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패턴들이 쭉 이제 시리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칩에 아웃풋을 주고 싶은 게 있고요. 칩에서 나오는 출력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요거는 칩한테 들어가는, 그러니까 칩 입장에서는 인풋에 해당하는 거고요. 칩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받아주는 SC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칩으로 출력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사실 이 출력하고 나서 사실 이건 출력하면 끝이거든요. 그 메모리 예를 들어 00번지면 00번지로 다시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출력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력된 값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빠져 들어올 수 있죠. 나가버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을 하는 녀석인지 입력을 하는 녀석인지만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은 출력이 입력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만 핸드코딩을 하시면 된다. 그 부분 제가 이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스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대신 반대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칩에서 출력이에요. 칩 입장에서 출력이에요. SC 입장에서는 인풋이 이쪽이죠, 이제. 아까는 위에는 인풋이 이쪽이고 아웃풋이 이쪽이었죠? 근데 이제 인풋이 이쪽이에요. SC 입장에서. 인풋이 이쪽이죠. 받기만 하면 되니까. 이쪽에서는 아웃풋이 입력으로 갈 필요는 없죠. 얘는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입력이 정해져 있죠. 근데 얘는 아웃풋을 하고 반대 입장이니까 아웃풋을 하고 그게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핸드코딩을 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델심에서 리스트 뷰를 봤을 때 맨 오른쪽이 SC 언더바 0, 맨 왼쪽이 예를 들어 SC 언더바 14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계셔야 스캔셀을 그대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스캔 체인의 동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C 유저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여섯, 14개 패턴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클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15개짜리 비트라서 사실은 클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각주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아까 이 앞선 그림에서 여기 이 그림처럼 스캔셀을 안 붙이고 따로 이렇게 넣고 싶어서 여기는 제가 각주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시리얼적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여기 제가 기재한 것처럼 일반 시그널, 그러니까 펑션에 관련된 인풋 아웃풋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스캔이라는 접두사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스캔이라는 접두사를 붙여놨다. 그래서 PI, PO가 보이죠? 우리 DFT 컴파일러를 통해서 생성한 애들, 그리고 원래 클락 리셋, 체크 리절트, UART로 가는 거, 클락 게이티드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 리절트를 한번 볼까요? 이름을. 일단 스캔이라는 접두사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체크 리절트라는 게 사실 칩 입장에서는 어때요? 입력이죠. 칩 입장에서는 입력입니다. 인풋 스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FPGA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빈칸이 있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ART 나가고 들어오고 UART에 해당하는 SRX, STX 여기 있었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칩에. 그리고 여기에 체크 리절트 여기 있었고 클락이 있었고 리셋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었죠. 그쵸? 요거는 칩이에요, 칩.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제 FPGA잖아요. FPGA 입장에서 요 SC 유저2는 그리고 모든 스캔셀과 컨트롤러들 이런 것들은 다 요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인풋 아웃풋도 중요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죠? 그래서 요쪽으로 클락이 가는 거예요. 요쪽으로. 클락이 가는 겁니다. 요쪽으로. 입력 테스트 패턴에 의해서. 그리고 리셋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FPGA 입장에서 과연 인풋하고 출력의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일단, 이 스캔 테스트를 갖고 했던 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바운더리 스캔으로 할 거니까요. 스캔 접두사는 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리절트의 경우에는 요 녀석의 이름을 앞에 스캔을 붙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체크 리절트 to 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FPGA 입장에서는 칩으로 가는 체크 리절트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칩 입장에서는 입력이지만 FPGA 입장에서는 from이 아니라 to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저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요거라서 네, 이해되셨죠? 대략? 네, 이건 한번 이따가 좀 더 깔끔하게 좀 보면 좀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SC 유저2의 좀 하단부, 진짜로 우리가 스캔셀을 이제 넣어야 되니까 핸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게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 이게 SC 셀이 출력하는 거냐, 입력하는 거냐, 입력 받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아웃풋으로 가는 게 입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있었죠. 그죠? 아웃풋으로 가는 게 입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반대로, 그렇죠? 입력을 받는 거죠. 받는 거. 이름을 좀 보세요. 그래서 스캔셀의 이름, 인스턴스 이름을 뭘로 해놨냐면 예를 들어 SC0,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거죠. 맨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는 최하위에 있는 녀석은 STX 데이터였나 봐요. 그래서 칩으로부터 STX가 올 거예요. 칩으로부터. 그래서 이 입력 쪽, 인풋 쪽을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can STX from chip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이제 실제 칩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요게 여기도 있죠. 시리얼 아웃, 그 다음에 시리얼 인풋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얼 아웃과 시리얼 인풋. 요 SC0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SC 컨트롤러 입장에서 이렇게 TDI로 TDI죠. TDI로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첫 번째 맞닿는 SC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녀석이 요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 SI 단자에 TDI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얘가 뽑아내는 SO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쪽으로 나가는 SO. 요 녀석의 이름은 SC0 셀의 아웃이다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SC1이 받을 거 아니에요? SC1이 받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요 녀석 SC0의 아웃이라는 게 그 다음 셀의 입력으로 SI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SO는 SC1의 아웃이다 라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흐름적으로 시리얼 체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딩을 합니다.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공통으로 가요. 다 공통입니다. 여기 다. 모든 셀이 다 공통이라서 주의할 부분들은 여기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I, SO, 인풋, 아웃풋 쪽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략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제가 저 스스로가 만족치가 않아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에서 여기 SC0가 있고 SC1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C0하고 SC1 같은 경우에는 이 칩으로부터 값을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얘가 어떤 데이터를 받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STX라는 STX, 여기 위에는 클락 게이티드인가 봐요. 여기는 클락 게이티드입니다. 클락 게이티드.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 핀 이름이 in인가 봐요. in. 그럼 반대편에 out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둘은, 이 두 개는요, 아웃풋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not connect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칩으로부터 클락 게이티드하고 STX는 나오는 거니까, 그쵸?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웃이 여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서 TDI가 나오니까, 그렇죠. 얘 입장에서 올라가는 건 SC0의 아웃이다. 이렇게 네트 이름이 아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C1의 아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쉬프트가 계속 나가는 그런 채널의 이름은
셀의 이름을 그대로 딴 언더바 아웃으로 쭉 이제 가는 거고, 칩으로부터 오는 라인의 이름은 네,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칩으로부터 그러니까 반대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쪽도 있겠죠? 네, 스캔셀이 쭉 이어지다가 이쪽에 또 스캔셀이 또 생겼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스캔셀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 이름이 SC12번, SC13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C11번부터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걔의 이름은 분명히 SC11번의 아웃이다 이렇게 되었을 거고요. 요 화살표는 당연히 SC12의 아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SC13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에 요렇게 가면서 얘 이름은 TD5로 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니까. 그쵸? 요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TD5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칩하고 SC12, 칩하고 SC13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요 관계는 어떨까요? 자, 입력, 여기가 입력일 겁니다. 여기가, 그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SC12와 SC13의 인 쪽이 아마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아웃은 어떨까요? 아웃은 그러면 아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그림이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가 바뀌었네요. 요 화살표의 방향이 여기가 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반대였어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인풋 아웃풋이 헷갈려서 제 그림을 또 반대로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고요. 입력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 여기가 아웃이 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웃이 되는 겁니다. 아웃. 그래서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한 바퀴 돌려서 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데이터가 소실이 되지 않습니다. 얘네는 칩에 데이터를 보내고 끝이기 때문에 그쵸? 돌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인 쪽에 해당하는 이름, 괄호 안에 있는 이름과 아웃에 해당하는 괄호 이름이 똑같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똑같다. 요 밑에도 빨간 박스 있는 것처럼, 요 밑에도 빨간 박스가 있는 것처럼 요 네트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야 아웃으로 나간 게 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데이터 소실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략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서 직접 해보실 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까지는 이제 내용을 이제 알려드렸고, 이제 보드에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보드에 션트 연결하고, 그죠? 지금 잠깐 저 좀 보세요. 잠깐. 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전선, 션트,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제가 대략 해보니까 208핀 연결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이건 하나하나 해야 돼요. 한 땀 한 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 댁에 AT 장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시절에는 사람들한테 시켜놓으면 3시간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방식 자체가 40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캡처를 해놓은 걸 보면 우리 그 패드 언더바 탑점 부위 있잖아요. 우리 칩 만들었을 때 그때 IOC를 선언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은 무엇이었나, 아웃풋은 무엇이었나, 그죠? PVDD-IP, 그러니까 1.8V짜리는 어디 선언을 해놨었나,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208핀이 그러니까 208핀 중에 저렇게 4개 종류를 뽑아냈으면 나머지는 다 VSS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는데, 자, 이제 이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날 했던 거죠. 이게 칩이라고 가정을 하고 입력하고 출력 그리고 셀이 있는데, 입력이면 입력셀, 출력이면 출력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네들도 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 파워가 필요했던 거고, 파워가 PVDD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페어로 VSS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더드 셀 쪽으로 들어가는 전용, 그쵸? 파워가 공급이 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페어로 VSS가 들어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왜 리마인드를 드렸냐면 이거 설명드리려고. 자, 매그나 18 같은 경우에는 176개 핀까지 쓸 수가 있는데 막상 패키지를 받으면 208핀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지? 그냥 208핀하고 176하고 24개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죄송해요. 32개. 32개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32개가 도대체 어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할 때 아스트로나 ICC를 했을 때 1번 핀은 패키지가 됐을 때는 5번 핀이 됩니다. 5번 핀이 되는 거예요. 44까지 있거든요. 44는 48번째 핀이 됩니다. 그리고 45번째는 57번이 돼요. 나머지는 다 not connect 또는 VSS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칩 면적당 또 IO 셀 면적당, 그리고 물리적으로 본딩 와이어가 패키지가 될 때 본딩 와이어가 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76개로 하고 땅덩어리 크기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208핀이 됐을 때 각 변당 왼쪽 4개, 오른쪽 4개씩 연결을 안 하면 208핀으로 패키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이 나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변당 왼쪽, 오른쪽 4개씩 not conne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5번이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밑에 뼈는 플러스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은 플러스 4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20, 그리고 윗뼈는 플러스 28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fpga.ucf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때에 이따 보실 건데 엑셀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엑셀 파일. 그러니까 보드의 핀 맵이거든요. 이거는 FPGA 핀의 이름, 걔가 어디랑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UCF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될 건데, 앞선 요 그림이죠. 요거 예를 들어 패드 7번이 7이 아니라 패드 11이 돼야 된다고요. 패드 11. 그럼 패드 11번이 이름이 뭐지? 요걸 보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엑셀. 그리고 예를 들어 그냥 11 G2다. 그러면은 UCF의 LOC 부분에 G2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있다. 패키지 1번이 디자인 1번이 아니에요.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E를 실행을 할 때 아까 우리 그림에 계속 나왔던 SC 유저도, 그죠? 그 다음에 P4, UART, 컨트롤러들을 포함한 이 블록들을 다 갖다 놓기만 하고 일단 합성 쭉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고 비트 파일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다운로드를 해놓고, 그렇죠? 다운로드 해놓고 임팩트 거쳐서 임팩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고요. MTTY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샌드 파일. 그래서 어떤 패턴 넣으면 쭉 가는 거죠. 메모리에 저장돼서 조작을 간단하게 하면 다시 이제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다시 어떻게 뽑아오느냐, 위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실습 자료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되고,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된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from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보드에서 받아온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원래 있었던 예상되는 결과치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습은 이렇게 아까 우리 오늘 이론 자료 첫 번째 있었던 장표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 실습은 아까 하셨죠? 테트라맥스에서 패턴 만드는 거 하셨어요. 그래서
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냥 펑션 테스트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펑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펑션 테스트에 대한 스캔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스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로 우리 그 DFT 컴파일러를 거쳤으니까 피지컬 디펙을 보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운더리 스캔 방식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스캔셀 안 쓰고 그냥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4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실습은 2가지를 준비했어요.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펑션 테스트 한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스캔셀 DFT 컴파일러 이용해서 스캔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바운더리 스캔 방식을 써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칩 테스트 보드가 ATE 장비를 모사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원래 모사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바운더리 스캔 방식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냥 테스트도 가능하고 하는 거를 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할 실습은 2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하는 펑션 테스트, 첫 번째 거 그냥 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바운더리 스캔 방식을 써서 하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준비했고, 중요한 이슈는 근데 이거예요. ATE 장비를 모사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기억나세요? 우리 DFT 할 때 테스트 클락 피오리오드를 몇으로 잡았는지 기억하세요? 100나노세크로 잡았어요. 100나노세크. 그래서 사실은 ATE 장비를 정말로 모사했다면 테스트 입력 패턴, 테스트 패턴을 한 줄 넣고 클락을 다시 튀기는 데까지 100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정확한 거겠죠? 100나노세크마다 쭉쭉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바운더리 스캔 방식을 쓰면 채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느려집니다. 채널이 20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되면 50번 쉬프트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클락을 한번 튀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느린 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바운더리 스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실제 클락처럼, 그러니까 실제 ATE 장비에서 100나노세크로 하는 거랑은 전혀 굉장히 느린 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다면 그냥 스캔셀 쓰지 말고 그냥 하는 방법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습 예제 준비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했어요. 아직 미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2가지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2가지를 보시면 랩실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한 번씩 해보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드렸고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알려드려야죠. 자, 폴더를 공유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리눅스를 다시 시작하시고 윈도우로 부팅하시면 됩니다. 이제 윈도우로 부팅을 하시고요. 윈도우로 부팅 하시자마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 요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set IP라고 하는 폴더 보이세요? set IP 여기. 이름이 너무 저기 하네. 꼴. 윈도우 부팅 후 바탕화면에 set IP 폴더가 있습니다. 이 set IP 폴더를 들어가시면
143, 192 뭐 이런 배치 파일들이 있는데 이 143 배치 파일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우클릭을 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게 나오죠. 우클릭을 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네, 그것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탐색기 창을 열어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칩 테스트 edu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본인들의 D 드라이브 여러분들의 D 드라이브로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부터 장비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쉬는 시간을 좀 갖죠. 2시 40분에 지금 20분이니까 2시 40분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실습 가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 중에서 2가지만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요 녀석하고요, 요 녀석을 해볼 거예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네, 나머지 2개를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펑션 가로 위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다 펑션 테스트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헬로 메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보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소켓을 장착해 놓은 상태니까 그냥 스위치 바로 연결하고요. 스위치 바로 연결하고 50메가짜리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냥 클락에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냥 연결하면 하프 클락 통해서 25메가짜리 통해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그냥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드 쪽에 UART USB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클락 게이티드는 GPIO 쪽으로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일반 펑션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반 학교에서도 가능하시죠. 그냥 뭐 맘만 먹으면 PCB 간단하게 꾸며서 가능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어디가 났을까를 궁금해 하니까 사실 칩 테스트 교육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제 더 볼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스캔셀을 다 이제 박아 놓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여기 밑에는 컨트롤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을 FPGA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했던 연결에 그 I/O 채널을 훔칩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바운더리 스캔 방식으로. 자, 밑에는 이제 밑에 왼쪽 오른쪽 2개는 스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는 펑셔널한 그 입력 출력을 이제 갖고 하는 건데 밑에는 PI 어쩌고, PO 어쩌고, 이렇게 피지컬 디펙을 보기 위한 거죠. PI 어쩌고, PO 어쩌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패턴들이 쭉 이제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델심에서 뽑은 패턴이요. 모델심에서 한 패턴. 그 입력 패턴을 그 준비를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그냥 다이렉트 연결이에요. 다이렉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넣어놓고 메모리에서 한 번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연결해버리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100나노세크마다 테스트 클락을 줄 수 있으면 바로바로 출력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한꺼번에 받아서 메모리에 그 지점에 넣어놓고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할 실습은 요건데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에 스캔 셀을 다 박아 놓고 입력 패턴을 컨트롤러가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요렇게 꾸미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저속으로 클락을 줄 수밖에 없어요. SC 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락마다 시프트 해야 되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실제 이제 이 칩이 동작할 수 있게 한 클락을 딱 주는 거, 요 자체가 굉장히 굼뜨게 들어갈 겁니다. 아주 굼뜨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빠른 스피드의 테스트는 못하고 어쨌든 이 바운더리 스캔이 원래 느려요. 그래서 바운더리 스캔이 원래 느리긴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왼쪽 상단에 있는 것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방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흐름은 그래요. 자, 그렇고요.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ISE 요거 있어요. IS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콘이 이렇게 안 보이고 하얀색 뭐 이렇게 링크만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네, ISE 디자인 수트 14.7. 여러분들 그림을 찾으면 안 됩니다. 텍스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실행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실행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칩은 뜨고요. 복사한 폴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네, 다큐먼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큐먼트 가면 이 랩 자료 있어요. 랩 자료 열어서 랩 자료 실습 요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랩 자료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엑셀을 열어서 요게 그 우리 테스트 보드의 입장에서 FPGA의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핀 이름이라고 봐야 되나요? FPGA 칩의 핀 이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는 클락부터 USB 형태의 UART 채널의 이름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50메가짜리 입력을 받아들이고 싶다, 칩 입장에서. 그럼 UCF에 AF14는 무조건 적으셔야겠죠. 그쵸? AF14는 무조건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버튼, 그쵸? 버튼이 스위치 02, E5, 스위치 15번이 H12로 되어 있고요. LED,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메모리 컨트롤 하는데 필요한 애들이 여기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알면 메모리 6개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UCF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그 R0부터 R5까지 있으니까 데이터 16개씩 각각 위치가 있고요. 여기 EXT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208핀 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칩 1번부터 208핀까지 해당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UCF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놓은 김에 제가 파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걸 가면 되겠구나. 이 MS18 칩 테스트에 가서 펑션 칩 테스트에 가면 소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UCF 파일이 있죠? 이거를 열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여기에 맨 첫 번째, 이 UCF는 FPGA 입장에서 핀 정보를 기입을 하는 거라서 AF14가 맨 처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맨 첫 번째에 있는, 엑셀의 맨 첫 번째에 있는 AF14가 되는 거죠. 50메가짜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리셋 위치가 E5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 첫 번째 거, 스위치 첫 번째 게 SW0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E5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리절트가 D5로 되어 있는데 D5는 바로 밑에 있네요. 스위치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고요. 엑셀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 가서 다큐먼트를 가면 회로도가 있어요. 회로도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학기대로 그렸던 스키매틱을 그대로 회로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올려놨고요. 그리고 보드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보드 가이드 문서는 말 그대로 보드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세하게
각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문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핀 칩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열면 우리 만든 칩에 대한 정보예요. 아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3.3V짜리를 요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1.8V짜리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면 1번 있고 실제라고 해서 5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1번 핀에 VDD를 할당해놨지만 걔가 실제로 패키지에서는 5번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아셨다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UCF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문서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util 가겠습니다. util 가서 util 가보면 mttty.exe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mttty가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mttty가 있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그냥 exe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그냥 실행만 해도 바로 터미널 프로그램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Beyond Compare가 exe가 있습니다. 요거 해서 설치하시면 파일 비교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폴더가 있는데요. 요거는 드라이버. 보드에 USB UART 쪽하고 연결을 하면 드라이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라이버 물어볼 때 여기 위치를 잡아주시면 네, 드라이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MS18 칩 테스트를 들어가면요, 폴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습 2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펑션 칩 테스트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캔셀을 이용하는 거, 말 그대로 스캔셀을 이용한 칩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폴더의 구성은 똑같아요. 뭐 아무거나 들어가면 레프가 있습니다. 레프는 제가 만들어 놓은 비트 파일, 그러니까 합성했을 때 비트 파일 나오죠. 혹시나 또 여러분들 자리에서 합성이 잘못될까봐 비트 파일. 그 다음에 RCF는 이제 보드에 전달을 할,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용했던, 이거 열어볼까요? 우클릭해서 빔, 에디트 위드 빔이라고 하면 이렇게 열리는데, 예, 요게 맨 위에 데이터인데, 요게 H, 대문자 H를 아스키 코드로 했을 때 요 H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E, 소문자 L, O,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8비트가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사실 시뮬레이션에 그동안 이용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요걸 갖고 그대로 보드에 전달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받아오는 결과가 from 보드예요. from 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했을까봐 하여튼 정답을 하여튼 드린 겁니다. 레프는. 그리고 심 벡터를 볼게요. 심 벡터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사용할 RCF, 그러니까 전달할 파일과 받아올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좀 궁금하시겠죠? 이건 펑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닷부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주 터무니없게 간단합니다. 이게 다죠. 터무니없게 간단할 겁니다. ms18 칩테스트.v 열면 아주 터무니없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PI로 시작하는 녀석들과 P5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0을 주고요. 일반 펑션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FPGA 입장에서 클락이 들어온 거를 칩한테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의 어사인이고요. 밑에 리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리셋을 칩한테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체크 리절트 스위치 값을 칩으로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스캔 칩 테스트 쪽 폴더를 들어가면 그냥 소스부터 보겠습니다. 소스부터 보면 이렇게 많이 있죠.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오후 내내 이제 들으셨던 바운더리 스캔에 대한 소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탑 모듈의 이름은 fpga.v예요. fpga.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디팅을 하셔야 될 부분은 define.v 하고요. 그 다음에 sc userdo로 되어 있습니다. userdo를 좀 볼까요? userdo를 edit with vim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가장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또 보여드리지만 얘가 차지하는 위치가 여기다 라는 겁니다. SC 유저도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SC 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갖다 놓으셔야 되는 부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파일에. 그래서 해당하는 칩에 우리가 이제 했었으니까 DFT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손으로 갖다 놨고요. 그거에 대한 와이어, 그거에 대한 입력 출력을 그대로 다 해놨다. 그래서 위에 SC13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서 SC0까지 해주시면 끝납니다. SC0까지. 네,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제가 각주를 하나 해야 될 게 생겨서 네, 하나 각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SC1번이 지금 비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SC0 아웃을 바로 위에 SC2로 바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시리얼하게 연결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 쪽이 비어있는 여기 아웃이 비어있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랩실에서 하실 때는 이거를 손으로 다 에디팅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셀이 아니니까, 소스가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캔 위주로 하는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뉴 프로젝트를 가서 네, 저는 D 드라이브의 펑션 칩 테스트에 네, 씬으로 잡았어요. 네, 저는 씬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요 이름을 FPGA로 했어요. FPGA로. 아마 여러분들 실습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FPGA로 해놨냐면 가장 탑 모듈의 이름이 FPGA이기 때문에 네임을 동일하게 일치시켰습니다. 이렇게 FPGA로 넣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없이 넥스트를 하고 디바이스는 스파르탄 3에 1000짜리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네. 패키지 676으로 하고요. 스피드는 -4로 꼭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MT뷰가 있는데 애드 소스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제가 소스 넣는 것까지만 같이 가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애드 소스를 이제 할 차례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리죠. 자, 이렇게 empty가 됐을 때 add 소스 가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add 소스 이렇게 하면 소스가 어딨냐 이 얘기인데요. 소스가 우리 스캔칩 테스트 쪽에 소스가 있었죠. 요만큼을 다 긁는데 여기 잘 보면 SC2DIR이라고 하는 소스는 제외하시죠. 요건 양방향 녀석이라서 요것만 제외하고 일단 넣고요. 그러면 여기 UCF 두 번째 있는 것은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아예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어차피 핀 정보니까. 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애드 소스 다시 한 번 더. 유아트 쪽에 들어가서 계속 몇 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FPGA 어쩌고 하는 애들 전체 다 선택을 해주면 네, 모든 소스에 넣는 거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매틱 인클루드를 펼쳐보면 오토매틱 인클루드를 펼쳐보면 define.v가 있고 뭐가 있고 한데 define.v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데이터 with 그 다음에 데이터 depth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심벡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 언더바 벡터 가보면 우리 test.txt 파일이 있잖아요. 요게 아까 모델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뽑아낸 텍스트예요. 빔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빔으로 열어서 보면 네,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46721 이게 현재 커서의 위치가 46721 행인데 저는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콤마 14 제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게 그 몇 번째 그러니까 이 한 줄의 길이가 얼마냐는 콤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위스 14를 그렇게 맞춰 주시는 거고요. 쉬프트 세미콜론 땡땡 한 다음에 달러를 하면 맨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쉬프트 땡땡 세미콜론이죠. 쉬프트 땡땡을 한 다음에 달러 숫자 4번 위에 있는 달러 엔터 치면 네,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46728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46728. 그래서 이 행번호가 데이터 뎁스라고 하는 것은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46728로 맞추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 해즈 클락, 그쵸? 패턴 해즈 클락을 디파인 하고요. 클락의 비트는 맨 왼쪽 13번째. 그러니까 총 14비트니까 0번부터 13번까지 있는 거잖아요. 최상위 13비트에 클락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은 10, 10, 10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락 정보를 그대로 칩 안에다가 부여해서 들어갈 겁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제 대략 설명을 다 드렸고 소스는 자, 이제 화면에서 FPGA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하이라키가 FPGA를 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메뉴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컨피규어 타겟 디바이스 있죠. 아래서 두 번째 컨피규어 타겟 디바이스를 더블 클릭을 하면 신세시스부터 임플리먼테이션, 뭐 제너레이트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다 주르륵 다 자동으로 다 됩니다. 각각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요거 더블 클릭만 하면 알아서 다 가니까. 네,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거의 끝에서 15페이지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습자료, 지금서부터는 실습자료를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드 연결하고요. 여기 돌려놓고 이제 보드 전원 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다 돌려라. 테스트 보드의 전원을 켜라. 그러면 드라이버, 장치관리자 가셔가지고요. 드라이버 지금서부터 잡으시고, 요거 자료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죠. 네. 그리고 소스도 한번 보십시오. 소스도 한번 보시는 걸로 해서 3시 반? 네, 3시 반. 네, 3시 반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3시 반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자료의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네, 박수 한번 친 다음에 한 번 더 쳐야 돼요. 펑션 테스트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아니다, 3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가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 중에서 2가지만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요 녀석하고요. 요 녀석을 해볼 거예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네, 나머지 두 개를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펑션, 가로 위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다 펑션 테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헬로우 메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보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소켓을 장착해 놓은 상태니까, 그냥 스위치 바로 연결하고요. 스위치 바로 연결하고, 50메가짜리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냥. 클락에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냥 연결하면 하프 클락 통해서 25메가짜리 통해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그냥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드 쪽에 UART USB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클락 게이티드는 GPIO 쪽으로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일반 펑션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일반 학교에서도 가능하시죠. 그냥 뭐 맘만 먹으면 PCB 간단하게 꾸며서 가능하신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어디가 났을까를 궁금해 하니까 사실 칩 테스트 교육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제 더 볼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스캔셀을 다 이제 박아 놓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여기 밑에는 컨트롤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을 FPGA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했던 연결에 그 I/O 채널을 훔칩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바운더리 스캔 방식으로. 자, 밑에는 이제 밑에 왼쪽 오른쪽 두 개는 스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는 펑셔널한 그 입력 출력을 이제 갖고 하는 건데 밑에는 PI 어쩌고, PO 어쩌고, 이렇게 피지컬 디펙을 보기 위한 거죠. PI 어쩌고, PO 어쩌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패턴들이 쭉 이제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델심에서 뽑은 패턴이요. 모델심에서 한 패턴. 그 입력 패턴을 그 준비를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그냥 다이렉트 연결이에요. 다이렉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넣어놓고 메모리에서 한 번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연결해버리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100나노세크마다 테스트 클락을 줄 수 있으면 바로바로 출력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한꺼번에 받아서 메모리 그 지점에 넣어놓고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할 실습은 요건데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에 스캔 셀을 다 박아 놓고 입력 패턴을 컨트롤러가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요렇게 꾸미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저속으로 클락을 줄 수밖에 없어요. SC 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락마다 시프트 해야 되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실제 이제 이 칩이 동작할 수 있게 한 클락을 딱 주는 거, 요 자체가 굉장히 굼뜨게 들어갈 겁니다. 아주 굼뜨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빠른 스피드의 테스트는 못하고 어쨌든 이 바운더리 스캔이 원래 느려요. 그래서 바운더리 스캔이 원래 느리긴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왼쪽 상단에 있는 것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방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흐름은 그래요. 자, 그렇고요.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ISE 요거 있어요. IS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콘이 이렇게 안 보이고 하얀색 뭐 이렇게 링크만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네, ISE 디자인 수트 14.7. 여러분들 그림을 찾으면 안 됩니다. 텍스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실행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실행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칩은 뜨고요. 복사한 폴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네, 다큐먼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큐먼트 가면 이 랩 자료 있어요. 랩 자료 열어서 랩 자료 실습 요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랩 자료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엑셀을 열어서 요게 그 우리 테스트 보드의 입장에서 우리 테스트 보드 입장에서
FPGA의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핀 이름이라고 봐야 되나요? FPGA 칩의 핀 이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는 클락부터 USB 형태의 UART 채널의 이름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50메가짜리 입력을 받아들이고 싶다, 칩 입장에서, 그럼 UCF에 AF14는 무조건 적으셔야겠죠. 그쵸? AF14는 무조건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버튼, 그쵸? 버튼이 스위치 02, E5, 스위치 15번이 H12로 되어 있고요. LED,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메모리 컨트롤 하는데 필요한 애들이 여기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알면 메모리 6개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UCF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그 R0부터 R5까지 있으니까 데이터 16개씩 각각 위치가 있고요. 여기 EXT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208핀 칩에 해당하는 패드, 그러니까 칩 1번부터 208핀까지 해당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UCF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놓은 김에 제가 파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걸 가면 되겠구나. 이 MS18 칩 테스트에 가서 펑션 칩 테스트에 가면 소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UCF 파일이 있죠? 이거를 열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여기에 맨 첫 번째, 이 UCF는 FPGA 입장에서 핀 정보를 기입을 하는 거라서 AF14가 맨 처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맨 첫 번째에 있는, 엑셀의 맨 첫 번째에 있는 AF14가 되는 거죠. 50메가짜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리셋 위치가 E5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 첫 번째 거, 스위치 첫 번째 게 SW0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E5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리절트가 D5로 되어 있는데, D5는 바로 밑에 있네요. 스위치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고요. 엑셀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 가서 다큐먼트를 가면 회로도가 있어요. 회로도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학기대로 그렸던 스키매틱을 그대로 회로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올려놨고요. 그리고 보드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보드 가이드 문서는 말 그대로 보드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세하게 각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문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핀 칩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열면 우리 그 만든 칩에 대한 그 정보예요. 아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3.3V짜리를 요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1.8V짜리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면 1번 있고 실제라고 해서 5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1번 핀에 VDD를 할당 해놨지만 걔가 실제로 패키지에서는 5번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아셨다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UCF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문서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util 가겠습니다. util 가서 util 가보면 mttty.exe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mttty가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mttty가 있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그냥 exe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그냥 실행만 해도 바로 터미널 프로그램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비욘드 컴페어가 exe가 있습니다. 요거 해서 설치하시면 파일 비교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폴더가 있는데요. 요거는 드라이버
보드에 그 USB UART 쪽하고 연결을 하면 드라이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라이버 물어볼 때 여기 위치를 잡아주시면 네, 드라이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MS18 칩 테스트를 들어가면요, 폴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습 두 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펑션 칩 테스트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캔셀을 이용하는 거, 말 그대로 스캔셀을 이용한 칩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폴더의 구성은 똑같아요. 뭐 아무거나 들어가면 레프가 있습니다. 레프는 제가 만들어 놓은 비트 파일, 그러니까 합성했을 때 비트 파일 나오죠. 혹시나 또 여러분들 자리에서 합성이 잘못될까봐 비트 파일. 그 다음에 RCF는 이제 보드에 전달을 할,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용했던, 이거 열어볼까요? 그 우클릭해서 빔, 에디트 위드 빔이라고 하면 이렇게 열리는데, 예, 요게 맨 위에 데이터인데, 요게 H, 대문자 H를 아스키 코드로 했을 때 요 H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E, 소문자 L, L, O,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8비트가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사실 시뮬레이션에 그동안 이용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요걸 갖고 그대로 보드에 전달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받아오는 결과가 from 보드예요. from 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했을까봐 하여튼 정답을 하여튼 드린 겁니다. 레프는. 그리고 심 벡터를 볼게요. 심 벡터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사용할 RCF, 그러니까 전달할 파일과 받아올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좀 궁금하시겠죠? 이건 펑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 .v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주 터무니없게 간단합니다. 이게 다죠. 터무니없게 간단할 겁니다. MS18 칩테스트.v 열면 아주 터무니없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PI로 시작하는 녀석들과 P5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0을 주고요. 일반 펑션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FPGA 입장에서 클락이 들어온 거를 칩한테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의 어사인이고요. 밑에 리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리셋을 칩한테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체크 리절트 스위치 값을 칩으로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스캔 칩 테스트 쪽 폴더를 들어가면 그냥 소스부터 보겠습니다. 소스부터 보면 이렇게 많이 있죠.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오후 내내 이제 들으셨던 스캔, 바운더리 스캔에 대한 소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탑 모듈의 이름은 FPGA.V예요. FPGA.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디팅을 하셔야 될 부분은 define.v 하고요. 그 다음에 SC 유저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저도를 좀 볼까요? 유저도를 edit with beam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가장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또 보여드리지만 얘가 차지하는 위치가 여기다 라는 겁니다. SC 유저도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SC 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갖다 놓으셔야 되는 부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파일에. 그래서 해당하는 칩에 우리가 이제 했었으니까 DFT 컴파일러를 통해서 요 부분들을 손으로 갖다 놨고요. 그거에 대한 와이어, 그거에 대한 입력 출력을 그대로 다 해놨다. 그래서 위에 SC13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서 SC0까지 해주시면 끝납니다. SC0까지. 네,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제가 각주를 하나 해야 될 게 생겨서 하나 각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SC1번이 지금 비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SC0 아웃을 바로 위에 SC2로 바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시리얼하게 연결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 쪽이 비어있는, 여기 아웃이 비어있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랩실에서 하실 때는 이거를 손으로 다 에디팅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셀이 아니니까, 소스가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캔 위주로 하는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뉴 프로젝트를 가서 네, 저는 D 드라이브의 펑션 칩 테스트에 네, 씬으로 잡았어요. 네, 저는 씬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요 이름을 FPGA로 했어요. FPGA로. 아마 여러분들 실습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FPGA로 해놨냐면 가장 탑 모듈의 이름이 FPGA이기 때문에 네임을 동일하게 일치시켰습니다. 이렇게 FPGA로 넣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없이 넥스트를 하고 디바이스는 스파르탄 3에 1000짜리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네. 패키지 676으로 하고요. 스피드는 -4로 꼭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MT뷰가 있는데 애드 소스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제가 소스 넣는 것까지만 같이 가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애드 소스를 이제 할 차례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리죠. 자, 이렇게 empty가 됐을 때 add 소스 가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add 소스 이렇게 하면 소스가 어딨냐 이 얘기인데요. 소스가 우리 스캔칩 테스트 쪽에 소스가 있었죠. 요만큼을 다 긁는데 여기 잘 보면 SC2DIR이라고 하는 소스는 제외하시죠. 이건 양방향 녀석이라서 이것만 제외하고 일단 넣고요. 그러면 여기 UCF 두 번째 있는 것은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아예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어차피 핀 정보니까. 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애드 소스 다시 한 번 더. UART 쪽에 들어가서 계속 몇 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FPGA 어쩌고 하는 애들 전체 다 선택을 해주면 네, 모든 소스에 넣는 거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매틱 인클루드를 펼쳐보면 오토매틱 인클루드를 펼쳐보면 define.v가 있고 뭐가 있고 한데 define.v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데이터 width 그 다음에 데이터 depth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심벡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sim 언더바 벡터 가보면 우리 test.txt 파일이 있잖아요. 요게 아까 모델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뽑아낸 텍스트예요. 빔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빔으로 열어서 보면 네,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46721 이게 현재 커서의 위치가 46721 행인데 저는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콤마 14 제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게 그 몇 번째 이 한 줄의 길이가 얼마냐는 콤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위스 14를 그렇게 맞춰 주시는 거고요. 쉬프트 세미콜론 땡땡 한 다음에 달러를 하면 맨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쉬프트 땡땡, 세미콜론이죠. 쉬프트 땡땡을 한 다음에 달러, 숫자 4번 위에 있는 달러, 엔터 치면, 네,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46728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46728. 그래서 이 행 번호가 데이터 뎁스라고 하는 것은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46728로 맞추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 해즈 클락, 그쵸? 패턴 해즈 클락을 디파인 하고요. 클락의 비트는 맨 왼쪽 13번째. 그러니까 총 14비트니까 0번부터 13번까지 있는 거잖아요. 최상위 13비트에 클락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은 10, 10, 10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락 정보를 그대로 칩 안에다가 부여해서 들어갈 겁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제 대략 설명을 다 드렸고, 소스는 자, 이제 화면에서 FPGA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하이라키가. FPGA를 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메뉴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컨피규어 타겟 디바이스 있죠. 아래에서 두 번째 컨피규어 타겟 디바이스를 더블 클릭을 하면 신세시스부터 임플리먼테이션, 뭐 제너레이트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다 주르륵 다 자동으로 다 됩니다. 각각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요거 더블 클릭만 하면 알아서 다 가니까. 네,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거의 끝에서 15페이지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습자료, 지금서부터는 실습자료를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드 연결하고요. 여기 돌려놓고 이제 보드 전원 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다 돌려라. 테스트 보드의 전원을 켜라. 그러면 드라이버, 장치관리자 가셔가지고요. 드라이버 지금서부터 잡으시고, 예, 요거 자료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죠. 네. 그리고 소스도 한번 보십시오. 소스도 한번 보시는 걸로 해서 3시 반? 네, 3시 반. 네, 3시 반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3시 반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자료의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네, 박수 한번 친 다음에 한 번 더 쳐야 돼요. 펑션 테스트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아니다, 3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있었던 것처럼 실습을 4가지를 다 해보면 좋은데, 그죠? 다 해보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했던 실습은 이제 피지컬 디펙 본 거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여기 앞에 성공했던 이거는 이제 펑션 테스트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랩실에 가셔서도 칩 테스트는 이제 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예, 가급적 하지 말고 도망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급적. 네. 후배가 된 입장에 어쨌든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네, 3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칩 테스트 교육 같은 거 있거나 또 할 때 있으면 아이들 또 찾아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